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저희 전주 MBC가 전주월 TV 뮤직 페스티벌 점포로 한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제1회 독서 토론 한마당을 준비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들이 펼치는 토론회 장인데요. 독서를 기반으로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 향상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 MBC는 독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 마련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돼 월 1회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8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여성 패널로 참석하는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20%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그래도 양적인 수치가 또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사회의 각층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럴 때 표현이 발굴이거든요. 좀 발굴을 해서 보여주는 역할도 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이 참 좋다. 예전부터 계속 의견을 내는데 굉장히 좋은 지역 정보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특색 있는 야시장들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방구석 미술관 코너를 해서 국립전주박물관의 아주 특별한 순간 그 부분도 소개를 해주고 또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윤동주가 사랑한 한글 이런 그 전시를 소개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대한독립의 소망과 염원을 펜끝으로 꾹꾹 눌러 담아 쌓아낸 민족 시인. 그가 사랑한 한글이 현대 미술 작품의 주제가 되어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전북 도민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 전시를 보러 오시고 그 인터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동주가 사랑한 한글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 전시를 한 이후에 국내에선 이제 최초로 공개가 되는 좀 상징성 있는 전시로 보이는데 저도 이제 전북 도민으로서 너무 정보가 좋고 내가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이거는 여기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북이 참 좋다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들의 이런 이슈들도 소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전북의 이런 좋은 많은 그 이야기들을 다른 지역과 좀 서로 교류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개가 되는 가장 이제 좀 신선했던 것은 그 신개념 시사 예능 프로그램 전파사수 그거 정말 또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인의 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었던 그 주변 익산으로 갔다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그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예능 그 오락적인 것도 이렇게 첨부해 가면서 아주 재치 있게 그리고 그 아주 에너지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자부심도 느끼고 참 좋았고요. 930 그 뉴스 끝나면은 그 도서 추천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참 신선했어요.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책을 멀리하고 그러는데 도서 추천해 주는 거 참 좋다. 잼버리에 대한 보도를 참 전주 MBC가 그래 탄탄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 11월 23일자 전주 MBC 보도를 여러 유튜버들도 이걸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어렵지만은 차곡차곡 잘 다져놓은 이런 뉴스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자, 무단 이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보면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국내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요청을 하면 해외 지자체에서는 주로 이 모집 업무를 브로커에게 위탁을 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계절 근로자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착화돼 있다 보니까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좀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주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게 계절 근로자로 왔을 때 무단 이탈의 원인이 뭔지 좀 분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로자들이 특히 이제 농촌으로 오는 경우에 좀 근로 환경도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단 이탈은 없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무단으로 이탈하는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좀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별도로 다음에 다루어주는 계기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체적으로는 출연진 라인업에 대해서 만족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너무 좋았고, 특히나 이제 고니 밴드나 성장벌레 등 지역이 5개 그 지역 뮤지션들이 대형 무대에 올라서 성장할 수 있고 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점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좀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LED 화면이 이제 보통은 가로형인데 핸드폰형처럼 수직형으로 돼 있어서 마치 바로 앞에서 그 뮤지션들을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다. 첫째 날은 아이돌 그룹으로 편성이 됐고, 두 번째 날은 모던 락, 세 번째 날은 힙합 정도로 이제 구분을 이제 인위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점포하면은 어떤 음악을 주제로 하는 페스티벌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했었을 때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좀 더 확장성 면에서 점포를 이제 장기간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일회용 쓰레기 이제 뭐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음료수 병도 이렇게 뚜껑이랑 다 딱딱 분리해서 너무너무 이제 많이 수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텀블러 정도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구에서 제지당해가지고 우리도 갖다 놓고 왔거든. 뭐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텀블러 정도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시민 의식이면 좀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도. 사실 최근에 이제 지역이 굉장히 다양한 축제, 예를 들면 이제 가맥 축제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지역 이제 환경단체들과 이제 협력해보는 시도들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원하시고 계시는 그런 시민 의식의 발로이기도 한 것 같아서, 참 어쨌든 아마 바로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어쨌든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만 굉장히 좋은 추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면은, 이게 가맥 축제 때도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페스티벌의 특성상 음료나 그 주류와 관련된 이제 플라스틱 컵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여기 기업 로고라든지 브랜드가 찍혀 있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사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입점하는 업체들의 들어오게 됐을 때 로고를 박지 않고 좀 그냥 일반 그냥 플라스틱 컵으로 재활용률을 좀 높일 수 있다는 방안을 좀, 어쨌든 그 기업들도 사실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조금 어떻게 기업 쪽에 입점하려고 하는 기업 쪽에 오히려 좀 요구를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올해 이제 무대를 양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한쪽에서 하니까 좀 지루하고 좀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 또 반면에는 이렇게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보완되는 것은 좋았는데 기존에 이제 그 돗자리를 깔고 여유롭게 즐기고 이런 것들이 없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두 가지 좀 보완점을 찾아서 조금만 여유 있게 구성을 한다라면 충분히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포토존이나 이벤트 행사 그 부스들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 페이스 페인팅 같은 부스가 좀 있어서 이게 뭔가 좀 축제를 즐기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모든 시청자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시청자를 대변해주는 시청자 위원들이 있어 전주 MBC의 다양한 시각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이만재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이만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볼 방송으로 어떤 프로그램 선정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라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입니다. 전북도 내에서 주요 기관장, CEO, 주요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전북도의 현안 또 그 전문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대담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갑습니다는 돈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인물을 초대해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획 의도가 프로그램에 잘 녹아있다고 보셨습니까? 네, 각계각층의 인물을 초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북연구원장, 또 종자산업진흥센터장, 또 건설협회 전라북도 회장 등을 초청을 했고요. 또 진솔한 이야기라는 면에서 보면 네. 우리 지역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면서 잘 담아내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 외에 좀 우리 전북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시민들 또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이런 흥미, 재미를 주는 그런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출연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나아가서는 사회 발전에 대한 제언을 듣고 아울러 출연자가 오늘날의 철학을 갖기까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듣는다는 점에서 이 방송의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의미가 큽니다. 네. 기관장 이야기들이 우리 도민들의 의식주에 직접 관련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죠. 그런데 그 의미를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거는 방송이 중심이 됐던 그런 이 대중매체 시대의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이제 시청자들은 기관장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 그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정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주요한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가면 다 얻을 수 있고 또 사회관계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관장들의 동정들도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또 시청자들은 오히려 기관장의 그런 정보 지식 이슈 이런 것들을 듣기보다는 기관장의 그런 자기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 또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좀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상의 좀 개인적인 측면에 대한 의미도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갑습니다는 10년 이상 방송된 장수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이 출연했는데요. 최근 인상 깊게 본 출연자가 있다면 누구고 어떤 점 때문이었을까요? 네, 10년 이상 지속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 이죠. 우선 이 작품성이 뛰어나고 퀄리티가 높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청자들이 이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편들이 여러 개 있지만 최근에 저는 그 정서욱 교수라고 하는 서울대 시립대 교수 이분은 우리 전주 출신이시고
또 도시개발 전문가십니다. 그분 편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제 정석 교수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인사나 또는 우리 지역 기관장 이런 분이 아니시죠. 출신이시기는 하신데 일반 시민처럼 그냥 평범하게 대학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반갑습니다 프로그램에 기관장이나 유명인뿐 아니고 그런 우리 지역 밖에서 지역 출신들이 활동하시는 분들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또 좀 더 확장을 하면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이 도민들이 좀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출연자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성면에서 정석 교수 편은 출연자가 자기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이 편에서는 이제 그 지역 소멸이라는 그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거를 정석 교수가 뭐 각 여러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본 경험이라든가 천천히 숨을 쉬면서 좀 머물러 보는 그런 체류형 여행 그런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사전 공부도 되죠. 그리고 깜짝 놀래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또는 그 지역에서 만났던 지역민들의 목소리, 또 지역에서 창업을 한 지역 청년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이 무거운 주제를 좀 현실감 있게 좀 가볍고 나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렇게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게 기존의 형식하고는 좀 다르고 오히려 이게 이런 유형을 우리 시청자들이 더 재미있고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개인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다른 편들에서는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프라이버시 뭐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 이런 걸 잘 이야기를 안 하시는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석 교수는 이제 예를 들면 50이 넘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사물놀이를 배웠다. 그래서 저도 뭐 기타는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리고 50살이 될 때 사물놀이 시작했어요. 계속 안 배우면 나 영 못할 것 같네. 왜냐면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어릴 때 상수도 있어요. 어른이 되면 나도 뭐 쇠도 치고 장구도 치고 할 텐데 전혀 안 배우고 있어서 아따 이러다 큰일 나겠네 해서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사물놀이를 배웠고 그리고 또 뭐 트럼펫을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이렇게 자기가 연습하고 이러고 있다. 이런 좀 내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그 방송에 나와서 시청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대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좀 장점이 아닐까. 그래서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또 그 제시된 문제를 훨씬 더 자신의 문제로 고민해보고 또 그 삶, 그 출연자의 이 살아가는 의미, 철학 이런 걸 자기가 내 철학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경험들을 한다 이래서 저 사람의 삶의 목표, 삶의 의미가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공감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인상 깊은 출연자였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반갑습니다가 어떤 방향으로 제작되면 좋을까 한마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작비나 또 제작 인력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연속물 형태로 한번 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속물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지역의 행복한 사람들 시리즈 뭐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한 5분 초대 손님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우리 지역에 귀농해서 행복한 삶을 다시 꾸리는 그런 주인공이라든가 또는 다문화 가정 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또 살아가는 우리 주민의 이야기라든가 또는 청년 창업을 해서 지역에서 또 이렇게 다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의미 있게 이 삶을 꾸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몇 차례 쭉 해보면 어떨까 그러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이런 이슈가 또 국민들의 우리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뭐 우리가 이 행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산업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이것들을 좀 이렇게 엮어서 한번 한 달 동안 이제 그 관련된 인사들을 이렇게 좀 초대를 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나중에는 이게 이제 유튜브 콘텐츠화 되면 그게 시민들로서는 이어서 우리 전북도 특별자치도의 문제가 또는 뭐 희망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겠구나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지고 콘텐츠화되는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제 그런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전주 MBC 프로그램 반갑습니다에 대해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이만재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주 MBC 반갑습니다의 종자산업진흥편을 보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농산물을 더욱 쉽게 다양한 품종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자를 지키는 것은 결국 삶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인상 깊었으며 우리 종자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품종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해 주어 더욱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만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해 정부나 기관만의 노력이 아닌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마여행 비행길 여름 부산편을 보았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흔히 알려진 광안리나 해운대가 아닌 숨겨진 관광 명소를 소개시켜줬고 숨겨진 맛집들과 여름에 맞는 시간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줘 아주 유익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거나 맛집에 있는 그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가 조금 부족하여 직접 여행을 한 듯한 생동감은 약간 느낄 수 없어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민에게 군산의 역사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고 외국인의 시선으로 소개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된 말랭의 마을을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고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게 되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 코너도 리포터 모국의 언어를 번역해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수해가 예상되어 안전을 위해서 경로당으로 사전에 대피를 하는 등 일반 가정과 다르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일상을 엿볼 수 있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 이주민과 직접 마주하여 각 나라별 날씨 특징과 태풍, 폭우에 대비하는 요령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후반부에 여름 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을 이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자료나 영상을 통해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칭찬도 있는 반면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